서울 송파구의 리모델링 추진단지의 아파트 가격 하락이 아주 가파릅니다. 서초, 강남, 송파, 강남 3구죠. 최고가를 찍은 것도 있겠지만 가격이 속수무책으로 하락하는 단지들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는데, 강남 3구는 앞으로 무조건 오른다 고 얘기하는 분들이 대다수인데요. 무조건 오른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파구는 우리나라에서 유독 대단지들이 많은 지역인데요. 왜냐하면 계획된 도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울 원래 중심지인 강북보다는 나중에 개발이 되었기 때문에 계획이 잘 된 도시로 형성된 곳이기 때문에 대단지가 많아서 이제 그런 아파트들이 재건축이 진행되는 곳이 많아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왜 송파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는 단지가 툭툭 튀어나오냐? 그건 바로 이겁니다. 리모델링 단지들이 사업성이 없다라고 하는 판단 때문에 사업을 포기하거나 잠정 중단하는 단지가 늘어나면서 기대가 꺾이니까 실망한 매물들이 쏟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송파구의 리모델링 단지들이 꽤 많이 있죠. 한 15군데 정도가 있는데, 지금 공사 중인 성지 아파트를 리모델링해서 잠실 더샵 루멘 아파트라는 이름으로 송파역 바로 옆에 재탄생되는 곳이 있고요. 옛 이름이 오금 안암 아파트를 리모델링하는 오금동 송파 더 플래티넘 아파트라는 곳도 있습니다. 여기는 다 지었습니다. 그리고 입주를 이미 했습니다. 이렇게 진행 중인 곳과 또 다 지어진 곳이 있는데, 앞으로도 리모델링할 아파트 단지들도 있습니다. 송파구 가락동 가락쌍용 1차 아파트의 경우는 리모델링을 추진하다가 멈췄습니다. 그래서 전용면적 59제곱미터의 경우가 21년 최고가 거래가 14억 7천만 원에 거래가 되었던 것이 지난 4월에는 10억 원에도 거래가 됐습니다. 분명 3월 달에는 11억 1천만 원에 거래가 되었는데 갑자기 10억 원에 거래가 되면서 매매가를 더 끌어내렸죠. 최고가 대비 3분의 1선 가격이 된 겁니다. 이 아파트는 2000세대가 조금 넘기 때문에 리모델링 단지 중에는 최대 단지라고 봐야 되는데, 이게 사업 진행이 멈춘 겁니다. 서울시의 리모델링 규제로 인해서 사업성 논란이 좀 불거졌고, 주민들이 사업 방식을 리모델링으로 하지 말고 재건축으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들이 나오면서 불안불안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기대를 했다가 실망으로 바뀌면서 매도가를 낮춰서라도 얼른 매도를 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리모델링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사실 좀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모르시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리모델링과 재건축의 차이를 제가 아주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재건축은요, 기존 건물을 다 허물고 완전히 새롭게 다시 짓는 방식이 바로 재건축이고요. 리모델링은 건물을 받치는 기본 구조물, 그러니까 뼈대를 그대로 둔 채 나머지를 고쳐서 짓는 것입니다. 그리고 리모델링에도 뭐 몇 가지 방식으로 또 나뉘는데요. 이거 알아두면 뭐 좋습니다. 먼저 첫 번째, 맞춤형 리모델링이라고 있는데, 벽이나 바닥 구조를 변경하지 않은 단순한 공사를 말합니다. 벽지, 바닥재, 뭐 욕실 타일, 세면대, 창호, 보일러, 조명기계 이런 것을 교체하거나 또는 균열을 보수하는 수준이 바로 맞춤형 리모델링인 것이고요. 두 번째,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이라고 있습니다. 층수를 높이는 방식 또는 바닥 면적을 넓히고 층수 높이는 리모델링 방식을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이라고 하는데, 기존 아파트의 그 위로 한 두세 개 층을 더 올려서 기존 가구보다 한 15% 정도 더 많이 새 집을 지을 수 있는 방식이 바로 이 방식입니다. 보통 이런 것은 옆으로 면적을 늘리는 수평 증축에 비해서 사업성이 좀 좋은 편이죠. 왜냐? 위에 층을 분양을 통해서 수익을 내서 리모델링 비용에 충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세 번째, 좀 전에 말씀드린 바닥 면적을 늘리는 리모델링, 일명 수평 증축 리모델링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바닥 면적을 넓히는 방식으로 리모델링 하는 것인데, 이 방식은 벽을 허물거나 기둥을 더 세워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각종 인허가 절차가 따로 좀 필요한 방식입니다. 자, 네 번째, 지하 주차장을 넓히거나 새로 만드는 리모델링. 보통 왜 지하 주차장이 없는 옛날 아파트들이 지하를 파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좀 어려운 리모델링입니다. 기술이 없으면 힘든 방식이죠. 자, 재건축과 리모델링의 차이에는 재건축의 경우는 대개 준공 30년 이상 된 아파트부터 재건축이 가능하지만 리모델링은 15년 이상이면 가능하다, 이런 것도 있으니까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좋습니다. 리모델링 단지 아파트들의 가격 하락, 구체적으로 또 하나 짚어볼까요? 문정동 시형 아파트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전용 39제곱미터가 지난달 6억 5,150만 원에 거래가 됐는데, 이 아파트가 21년 최고가가 8억 8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때보다 2억 원 정도 하락해서 거래가 된 겁니다. 실망 매물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리고 또 거여 1단지, 여기는 21년에 많이 급등했습니다. 왜냐하면 리모델링 기대감도 있었죠. 또 폭등기였기 때문에 8억 원의 실거래가를 기록했었는데 지금은 5억 초반대
역대 매물도 나와 있습니다. 사실 지금 재건축이든 리모델링이든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건축 비용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경우는 이걸 언제 팔아야 하나 이런 고민에 빠지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이 취소되길 바라는 분들도 많은 게 사실입니다. 자, 송파구는 최근 단지들이 스스로 리모델링 사업을 포기하는 것도 늘어나고 있죠. 요즘 아파트 값이 반등했다 이런 뉴스가 나오니까 이거 혹시 또 다시 막 오르는 거 아니야? 이렇게 불안해 하시는 분들과 올랐다고 하니까 다시 호황기가 오는 거 아닌가 해서 좋아하시는 분들 이렇게 공존하는 시장입니다. 지금 우리가 알아둬야 할 건요. 서울 아파트 매물 건수가 85,000건에 육박합니다. 매물이 이 정도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부동산 상승 구간에 진입했다 라고 하려면 매물량이 어때야 됩니까? 팍팍 줄어야 이게 상승 구간입니다. 매물이 적체되고 있다는 것은 어떤 뜻을 의미하냐면 전반적으로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어서 풀리진 않고 있다. 그래서 부동산을 볼 때 이게 얼마 올랐다 얼마 내렸다 이런 시각보다요 더 중요한 것은 팔려고 내놔도 안 팔릴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얼마 전에 모 여가수가 21년에 50억을 주고 산 한남동의 아파트가 최근에 120억에 팔려서 3년 만에 70억 벌었다. 이런 기사를 보면서 드는 생각은 부동산 투자를 잘해서 70억을 번 게 아니라 사실 2018년부터 22년 초까지 정말 다들 미쳤었다 라고 저는 봅니다. 물론 지금도 아직 미친 상태에서 퇴원을 하지 못한 부동산 시장이긴 합니다. 20년, 21년 그때 당시 제가 이걸 튤립 버블이다 곧 폭락한다 라고 제가 말을 해서 욕도 참 많이 먹었습니다. 그때 욕 많이 먹어서 지금 배가 욕배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폭등하던 부동산 가격이 21년 8월 그러니까 미국이 기준금리를 살짝 올렸을 때 그때부터 갑자기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기 시작했죠. 23년 초까지 정말 급락하는 매물들이 많이 쏟아졌었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때 제 영상을 매일 보시던 분들 중에는 최고가에 안 사고 못 사고 아무튼 22년 말에 나름 급락 매물을 사서 오히려 몇 억 아껴서 집을 샀다. 표용호 씨한테 고맙다. 이런 분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요. 모 대기업 건설회사 회장님이 임원분들을 모아놓고 이런 얘기 했답니다. 표용호 TV를 봐라. 부동산 시장을 가장 정확하게 보는 것 같다. 라고 했답니다. 그러면서 그 회장님도 그런 얘기를 했대요. 부동산 버블이 정말 걱정스럽다. 젊은 세대들을 위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이래서는 안 되는 거 아닌가? 라고 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의식 있는 지성인 여러분, 버블에 동조하기보다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 고민할 때가 왔다라고 저는 봅니다. 나만 돈 벌면 된다는 식의 사고방식을 가진 분들도 물론 있죠. 그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요. 정상적인 우리가 보호해야 할 환자들이다 라고 저는 봅니다. 부동산이 안정화되면 경기도 살아납니다. 그러면 부동산 시장도 활성화됩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표용호TV 구독하시는 구독자님들 리스크 없이 부자 되시길 저는 희망합니다. 고맙습니다.